올해 2025년도도 벌써 4개월이 흘러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지금 5월 됐습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라는 말이 있어요. 5월에는 팔고 떠나랍니다. 5월에 매도하고 떠나는 전략은 계절적 시장 추세에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주식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강세보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동안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 현상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또 연구자들은 연간 주식 수익의 대부분이 겨울과 이른 봄에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그러면 35년 동안이죠. S&P 500 지수가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11월부터 4월까지의 6개월 동안은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5월부터 6월 6개월은 평균 2%, 35년 동안. 1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 7.5% 수익.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조언은 또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또 입증이 됐습니다. 2022년도 약세장이었죠. 이때쯤에 하면 지난 10년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시장은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10년간으로 보면 5월에서 10월 사이에 평균 4% 상승했어요. 그동안 35년 동안은 평균 2% 상승이라고 그랬죠. 최근 10년간 보면 평균 4%. 그렇다면 연평균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 10%로 본다 그러면 1년 평균의 거의 40%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상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과 21년 연준의 대규모 개입으로 4월 그리고 뒤따르는 여름철에 증시가 크게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2년은 하락장이었죠. 그러니 코로나 사태 끝나고 20년, 21년 크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22년 하락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알고들 계시죠? 23년, 작년 24년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5월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달은 아니지만 실제로 9월, 10월이 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8, 9, 10월 많이 떨어졌어요. 재작년도 9월, 10월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22년 약세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좋은 수익률을 올렸듯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공포보다는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락 장세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것, 이거 불안하고 스트레스 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지금 3, 4월에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 느끼셨죠?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보유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집착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여요. 또 시장이 부진하고 또 더 떨어질 것만 같은 이 불안한 이유로 이 좋은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정말 가장 안전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 우량 주식을 매도하는 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기에는 증권 앱을 가급적이면 평상시보다 자주 열지 않는 방법, 이것도 하락 구간을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질 때는 불안하죠. 대부분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앱을 열지 마세요. 그런데 가격이 낮을 때 주식을 사두면 아시죠?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35년간의 수익률 기록에 의해서 5월 매도 전략, 이번에도 또 맞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11월부터 4월 동안에 그동안에 35년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문제로 지금 올해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죠.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또 주목할 만합니다. 관세로 인해 이 거시경제적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2025년도에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월에 떠났다가 다시 11월에 시장에 들어오는 이 전략은 매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의 경우 이런 시장 타이밍 전략은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면 시장이 바닥을 다진 후 예상치 못하게 급상승하는 기간 동안 요즘에 바닥치고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동안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보유한 것이 없고 현금만 남을 수 있습니다. 팔아버렸으니까. 역사적으로도 하락 후에 바닥에서 상승할 때의 그 수익률이 가장 큽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수익률이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S&P 500,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이 광범위한 시장에 투자하는 시장 전체의 투자죠. 이런 ETF와 같은 핵심 보유 자산으로 장기 성장 목표를 가진 이 고객들은 투자자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라는 것은 단기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 성과는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공개를 하고 있죠. 매출, 예상 매출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나왔어. 그래서 예상보다 더 오르죠. 또 주당 이익도 얼마를 생각했는데 얼마가 나왔어. 항상 매출과 이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훨씬 길었어요. 강세장이 평균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반면에 약세장은 한 1.5년 정도 나왔습니다. 이 침체를 예측하고 이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침체를 예측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약세론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세론자의 말이 더 똑똑하게 들리겠지만 결국에는 강세론자가 돈을 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강세론자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부정적이고 비관론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론자가 장기 투자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함께 하고 있지만은 성격이 다 달라요. 투자하는 이 금액도 다르죠. 또 투자하는 종목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이고 비관론자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론자가 장기 투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 내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강세론자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